2013년 레리코 열풍을 일으키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파워를 보여주었던 겨울왕국의 후속편 겨울왕국2가 6년이란 세월이 흘러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단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열기와 북미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의 앞부분에 삽입된 울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도 있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극장에서 후속편을 맞이한 작품은 겨울왕국 2편이며, 그래서 1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아렌델 왕국의 위협과 숨겨진 역사, 그리고 엘사의 마법에 대한 비밀을 다루고 있답니다. 또한 1편에서 대표적인 OST로 레릿고가 있었다면 2편에서는 인투 디 언논과 Show Yourself로 OST 역시 탄탄하게 준비되어 겨울왕국2를 보는 재미, 그리고 듣는 재미까지 두 가지 만족을 모두 느끼게 해주었던 작품이었죠. 그래도 저는 겨울왕국의 1편의 레릿고가 더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개인차잖아요. 저는 그렇다고요. 대부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겨울왕국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관람을 끝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겨울왕국2를 관람한 분들과 공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왕국2를 엄청나게 만족하면서 관람하지 못한 편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다시 말해 개연성 부분이겠죠. 그런데 겨울왕국2가 겨울왕국 1편에 비해 스토리가 빈약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왕국2는 1편의 흥행에 힘입어 원래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제작한 후속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끼워 맞춘 듯한 스토리의 빈약함으로 인해서 설정 오류나 왜 저기서 주인공이 저렇게 움직여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결말부에서의 엘사의 행동은 정말로 거의 갑자기 신의 영역까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선보이며 마을을 지켜냈죠. 그래서 그 사원소 정령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이 엘사야, 엘사의 엄마 이두네 왕비야, 아니면 안나인 거야. 되게 뭔가 애매하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던져준 것 같은데, 또 엘사가 안나를 돌려보내고 물의 정령 노크를 타고 신나게 달려가 놓고선 그곳에서 물의 기억을 통해 과거 루나드 왕의 사악한 계략을 알아차리는데, 거기서 그 기억을 알아차리면 됐지 왜 갑자기 엘사가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요, 얼 수도 있다고 칩시다. 과거의 기억을 알게 되면 얼 수도 있죠. 그것 같다 대수롭지도 않게. 그런데 엘사가 얼기 직전에 쏘아올린 마법은 어떻게 단숨에 안나한테까지 가는 거죠? 마법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안나가 명탐정 코난급의 추리력으로 엘사가 보여준 한 장면으로 루나드 왕의 악행을 알아차리는 것도 상당히 이야기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겨울왕국2는 이야기의 어쩔 수 없는 전개에 있어서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연성 부분마저 마치 그래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해, 너희가 좀 이해해줘,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라고 하는 듯한 전개다 보니까 그 눈과 귀는 즐길 만한 것들이 많았지만 영화의 뼈대인 스토리에서부터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다 보니 뭐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쉬운 후속편인 듯 남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러한 부분으로 완전히 영화가 재미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개연성이 부족한 설정도 화려한 볼거리로 어색한 흐름의 케어가 가능했고, 너무나도 잦은 뮤지컬식 노래 도입도 음악의 퀄리티가 받쳐주다 보니까 부족한 전개를 하드캐리하게 되어 그나마 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그치만 또 우리의 귀염둥이 울라프가 TMI로 입을 터는 장면은 마블 영화 앤트맨에서 등장한 루이스가 떠오르며 진중한 이야기의 흐름과 적절한 개그의 완급 조절로 루즈하지 않도록 잘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영화에도 쿠키 영상이 있었죠. 아마도 겨울왕국의 모든 작품을 보지 않았다면 쿠키 영상에 등장한 캐릭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쿠키 영상은 울라프가 겨울왕국2의 스토리를 TMI 전개로 풀어나가며, 이때 울라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캐릭터는 얼음성에 살고 있는 마시멜로와 스노기들입니다. 마시멜로는 겨울왕국 1편에서 잠시나마 흑화했던 엘사가 자신을 데리러 온 안나와 크리스토프 그리고 울라프를 쫓아내는데 이용했던 거대한 눈사람인데, 엘사가 흑화했던 시기라 불안한 감정 때문인지 마시멜로의 생김새는 매우 사납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알고 보면 말 잘 듣고 온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그 마시멜로의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눈사람은 스노기인데요. 스노기는 단편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 열기에서 감기에 걸린 엘사가 기침을 할 때마다 탄생한 친구들입니다. 이를 보고 올라프는 자신의 동생들이 생겼다며 좋아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마시멜로와 스노기들이 얼음성에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엘사의 잦은 기침으로 감당할 수 없이 많아진 스노기들 때문에 크리스토프와 울라프가 마시멜로가 살고 있는 얼음성으로 스노기들을 보내게 되죠. 뭐 거의 떠밀다시피 보내버려서 마시멜로가 안쓰럽긴 한데 한없이 착한 마시멜로의 포용력으로 서로 얼음성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겨울왕국2를 보고 나서 횡설수설 두서없이 떠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겨울왕국2를 보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겨울왕국2는 겨울왕국2는 아씨 못하겠다. 겨울왕국2는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끝!